나라가 돈이 없는데 수출입은행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도 덕볼 게 없는 나라들에다가 이렇게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투자들을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방글라데시 교량건설 사업에 8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1,200억 원 가량인데요.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대체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만일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맥커리처럼 다리를 해놓고 통행료를 걷는다든지 교량건설? 예? 아니면 이 교량 건설 사업을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들 자체를 내수 형태로 돌릴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돈 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예를 들어 삼부토건이라도 수주를 한다고 하면 뭐 그런 목적으로나 가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건 대외 협력 자금으로 그냥 줘버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 맘대로 쓸 수 있어요. 4차선으로 쓰려고 해놓고 2차선으로 줄여서 공사비를 절반쯤 삥땅을 쳐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돈이란 말이야. 차관이기 때문에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조 원대 규모면요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낙수 효과, 국내 기업에 대한 낙수 효과나 나중에 이걸 돈을 되찾아올 방법에 대한 게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들을 전 세계들한테 다 날려서 하고 있다는 거죠. 방글라데시하고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어? 방글라데시 뭐? 방글라데시 뭘 받아올라고 그렇죠? 지금? 자, 그런데다가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우즈벡에도 이 비슷한 걸 한다고 결정해 놨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1,027만 8천 달러가 투입됩니다. 병원을 세워요. 이게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병원을 짓는 비용을 낸다는 거지. 근데 서울대병원이 돈을 쓰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결국 세금이잖아요. 대외 경제협력 기금 사업. 결국 이것도 우리 똑같은 돈이야. 거야.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가서 지어주고, 그럼 저 병원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어주는 거야. 이거 조건으로 저기 내렸나? 기사 내렸나? 이거 조건으로 순방하고 온 거예요? 물론, 방글라데시 사람도 도와야겠죠? 경제도 도와야겠죠? 우즈벡 있는데도 의료 서비스 좋은 거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거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당장에 나라 경제가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세수가 이미 올해만 20조가 펑크가 난다 그러잖아. 작년에 비해서. 근데 작년에 세수가 60조가 펑크 났기 때문에 재작년하고 비하면 80조가 펑크가 난 상황인 건데, 돈이 남아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돈으로 이 돈을 빌려주냔 말이야.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요. 달러를 빌려주는 거예요, 달러를.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야, 니네들 이거 갖고 가서 병원 짓고 다리 지어라, 라고 되돌려받을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던져주는 거라고. 얘네들 돈이 어디 있어? 그 수출입은행이 돈이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폴란드 무기 지원하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머지 무기 대금을 시중 5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맺어갖고 지금 국제 차관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받기는 하나나 뭐 국내 LIG 뭐 이런 업체들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로 샌 돈은 아니라고 치는데 어차피 무기를 전달해서 줘버리면 그 돈 못 돌려받으면 그냥 또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에 10억 불인 줄 알았더니 100억 불을 지금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IMF 돈 100억 불. 그래서 제가 이 새끼들이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리카를 도와라고 천공 선생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때 이 프로젝트가
천공 선생님 기살려주기 프로젝트가 아니겠냐는 의심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지원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천공 사업이 맞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천공이 참여하는, 천공의 세계 무술 재단 이런 데가 참여하는 무술 대회와 함께 그에 대한 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또 들은 썰이에요? 썰입니다. 썰이에요? 예. 아니, 그게 이뤄진다는 거는 맞아. 맞아요. 그럼 이디오피아에서 천공 무술 대회를 이디오피아에서 치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단을 만들고, 이제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천공 무술 재단 중심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 국비 지원이 갈까 안 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안에 이디오피아에 또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건 사실상 천공 선생님 기살려 드리려고 아프리카에 세금을 갖다가 쳐바르고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이것도 썰입니다. 어디서 뭘 들은 거야?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2박 3일 정도의 예정으로 하와이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와이 또 왜 가? 하와이 왜요? 목적은 모르죠. 근데 이 썰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와이 현지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가 온다. 그래서 그에 맞춘 말하자면 준비를 하고 있다. 난리다.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 얘네들 여행 보내줄 경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뜨면 전용기 띄워갖고 얘네들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0억에서 50억이라고 한번 나가면 하루 일당이 10억 이상을 드는 거예요. 근데 국빈 아니고 지 돈으로 가면 어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하루 5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전용기 이외에도 뭐 경호나 숙소 이런 것들을 다 차려야 되니까 얼마 정도의 규모로 갈지 모르지만 현재 2박 3일을 가려고 하면 최소 30억에서 9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없다는 거야, 대통령실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거나, 기재부를 통해서는, 아니면 외교부나 다른 부서가 모종의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통령 부부가 참가하는 걸로 행사에 대한 비용을 떠나줄 부서가 나서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일주일입니다. 오늘이 2일이니까. 과연 일주일 안에 실제로 이 부부가 하와이로 갑자기 가는 스케줄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들은 정신 나간 겁니다. 진짜. 망명지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욕을 처먹고 있고 지금 당장에 검찰에 끌려갈 위기 상황이 되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하고 정신 차리고 뭔가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무슨 인구 기획분이 이딴이 말도 안 되는 부처를 만든다고 하질 않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벌려가지고 정신건강 관련한 협회를 하자.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대출 연체액이 1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규모인데요. 뉴스 먼저 정리하고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원리금이 1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평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분기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해외에 돈 퍼주고 마누라 사업에 돈 쓰고 아휴 신났다 신났어. 가나에 퍼줄 돈이면요, 이 사람들 연체 이자나 이런 것들을 탕감은 못 해주더라도 연장할 수 있게 추가 대출이라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그때 그 보조금으로 해갖고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정부에서 그냥 줄라 그런 걸 갖다가 다시 대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걸 갚게 했잖아요. 그 만기가 지금 도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코로나보다 장사가 더 안 된대, 씨부라. 코로나 때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대료만 나가면 됐어. 인건비라도 안 나가. 인건비 안 나고 재료비라도 안 나갔어. 네. 지금은 열어놓고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에 그것까지 임대료까지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손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빨리 폐업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게 사회 문제 되고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이 11조가 20조 되고 자영업자들 10% 이상이 문을 닫고 난리가 되면 정부가 그때 가갖고 보조금이나 대출 연장 정책을 필 거라는 거지. 그 전에는 버티면 버틴다고 해갖고 아무 지원을 못 받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 누워버리고 연체하고 어떡할 건데? 나 재산도 없고 집도 없어. 정부가 나를 신불자로 걸어. 라고 버티다가 나중에 가서 탕감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코인으로 작살나버린 청년애들. 솔직히 코인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종교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종교단체가 돈이 안 되니까 청년들 시켜갖고 대출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게 해갖고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헌금이나 이런 걸로 썼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 정권 시작하자마자 윤석열이 다 갚아줬잖아요. 최소 35조에서 40조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탕감받았다니까? 코인으로 망한 젊은이들이나 대출 받았던 젊은이들이 탕감을 받았어. 근데 내 주변에는 그 혜택을 받은 놈이 없어.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그 수혜가 돌아가는데 이게 그런 쪽 아닌가? 녹색 옷 입고 분홍색 옷 입고 다니는 이 천지에 깔려있는 그런 애들 그런 쪽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를 들어 빚을 더 이상 감당 못하면 그냥 부도내고 그냥 신불자로 버티고 이자 내지 말고 버텨. 나라가 준 돈이니까. 이러면 이제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비양심적인 채무 뭐랄까 변제 불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정부 빚도 1200조가 넘어설 판이래. 지금. 그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돈을 빌려주고 방글라데시에 돈을 빌려주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줘? 폴란드에 빌려주고 어쩔 거야 도대체?